인권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예, 오늘 모신 강사님은 인권이 우리 모두에게 왜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에요. 예, 김희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한국 장애인 부모회 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장애인 고용공단의 인권 강사님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너무 바쁘신데 저희 백혜남 팀장님이 너무 잘 섭외를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페이지를 이렇게 위탁했나요? 네, 예사롭지 않아요. 네,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항상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은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구나. 너무 좋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가봉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막 끌어올리거든요. 텐션을. 그런데 여기는 텐션을 끌어올리기에 아주 최적화된 홈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물어보려고 했어요. 혹시 내부에서 만들려면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탁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얼굴이니까 얼굴이 굉장히 화사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무자 인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이용자분들과 함께 같은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물론 이제 스토리는 다르지만 제목은 제가 같은 걸로 해봤는데 어떻게 제목을 지었냐면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인권 함께 만들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 관장님도 오시고, 부장님도 오시고, 팀장님도 오시고 해서 우리 인권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제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아이고 2시간은 너무 길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전공이 집중력이 높아요. 집중력이 좋으니까 그냥 쉬는 시간은 선생님 재량으로 하시고 좀 일찍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오케이! 네, 저도 갈 길이 머니, 서울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쉬는 시간은 재량껏 하시고 1시간 20분 어때요? 네,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쉴 권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사하지 못함에 미안하지만 알아서 급하시거나 볼 일이 있으시면 잠깐 나갔다가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우리 이용자 인권의 보호와 그 상호 간의 어떤 존중과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는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 종사자와 이용자와 상호 간의 인권을 알고 존중할 수 있고 또 종사자와 종사자 간의 인권을 서로 이해하면서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실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권교육 왜 받아요? 법정 의무교육이니까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의무교육이니까 받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인권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쭉 살아온 그 삶 안에서 길들여진 감각 있잖아요. 사회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감각에서 조금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그 아닌 것들을 좀 소거하고 조금 괜찮은 모습의 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인권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닌 것이 나하고 항상 한 몸으로 같이 다녔는데 같이 자고 같이 호흡하고 했는데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갑자기 뚝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힘을 갖추는 것이 무엇이다? 저는 인권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따뜻한 햇볕 아래, 뜨거운 햇볕 아니에요. 따뜻한 햇볕 아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마음 편하고 좋고 차 한잔 하고 싶고 밥 한 번 먹고 싶고, 그리고 여행 조금 오래 갈 때는 민낯을 다 보여주잖아요. 여행 길게 갈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인권교육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네 글자예요. 반짝반짝이는 것이 뭐죠, 여러분? 네, 맞아요. 마지막 네 글자 중에 네 글자 중에 마지막 두 글자는 동전이에요. 근데 쭉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붉은색 이게 뭐예요? 도로를 한 글자, 도로인데 한 글자라면 길. 그래서 길 동전이에요. 제일 앞에 한자만 맞추시면 돼요. 빙고. 네, 홍길동전이에요. 근데 봐요. 이 홍길동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조합을 하면서 누군가가 동전하고 물음표를 찍고, 그리고 길 물음표를 찍고 홍길동전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인권 교육이 그런 거예요.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러면은 인권이 이런 것이고 인권 감수성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복지관에서 이렇게 실천해 볼까? 그럼 어떨까? 하고 생각해내고, 생각해낸 것에 멈추지 않고 조합을 시켜서 실천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 교육의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요? 네, 맞아요. 차별이요. 이렇게 바로 답을 알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리예요. 커피 한 잔씩 가지고 오지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한 잔 주시고. 비가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시간이긴 하나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명상을 하고 난 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열기예요. 더운 여름날 우리 여기 복지관에도 아마 요원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소속 강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을 요원님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업을 할 때 한 반 한 반 이제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하잖아요. 한 두세 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 요원님들이 반바지를 입고 여름날 출근해도 될까요? 네, 누가 내라고 했어요? 네, 될까요? 근데 된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답은 돼요. 언제부터 되게 되었느냐면요, 작년이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작년 5월 15일 날 반바지를 착용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회복무요원 복장 관련 규정에 출퇴근 시 복장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40도를 웃도는 날씨와 집중호우가 빈번한 날씨에 반바지 정도의 노출이 과하다며 이에 경위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이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네, 나온 결정입니다. 이렇게 인권은 트렌드를 읽는 거예요. 네,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정체성 없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나의 정체성도 올곧게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하지만 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왠지 무겁고 딱딱하고 노잼이고 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교육들에 노출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적인 권리 부분에 보다는 도덕적인 권리로 조금 더 접근을 하기를 공고합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생각하는 그 인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권. 혹시 자유, 평등, 네 이런 것들, 네 권리, 의무, 네. 저는요 인권을 뇌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그 뇌의 공간이 사람들마다 이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좀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인권 교육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관념들, 고정관념이라든가 사회가 만들어진 그런 관념들을 조금 내려놓아 보자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인권은 그것을 내가 좀 더 뇌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장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확장시켜진 그 공간 안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인권 선언 문항에 나오는 영상을 함께 보고 들을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5글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 5글자를 찾아주시면 되고 마지막 30조항까지 있으니까 이거 언제 끝나지? 라고 네,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30조항까지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정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4조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5조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 수사를 당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신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1조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최선의 변호를 보장받아야 하고 유죄 입증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제12조 누구도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간섭받지 않고 영예와 평판에 대해서 공격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국가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가 있고 출국하고 귀국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의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다. Toute personne a droit de faire un choix sur la nationalité. Il n'est pas interdit à une personne de changer sa nationalité. 제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다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기 요급 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가 있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초등기초 교육은 무상이고 무료여야 한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제30조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기 위해서 사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5글자, 가장은 하나니까 많이 나오는 5글자 두 개는 뭐죠? 모든 사람은 권리가 있다. 네, 맞아요. 모든 사람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자신의 권리인지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인권? 뭐지? 인권, 뭐 자유, 평등, 정의 뭐 이런 단어들이요. 추상적이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이 인권 감수성이에요. 그게 뒷부분에 나오니까 인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추상적인 것이 맞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계속 오셨던 그 임동훈 소장님과 지금 이제 고양시에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오반대다가 복지시설이라는 시설은 전부 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갔을 때 이 게임을 저는 이제 보드 게임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학사도 교육학이고 석사도 교육학이고 박사도 이제 교육학이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니 박사는 아니고 이제 3학기차 네, 아직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참여하게 할까에 대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만 이렇게 따끈따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진 않아요. 원래 인간은 선사시대로 잠깐 가보면은 살기 위해서 내가 먹으면은 안 되는 것을 먹었을 때 죽음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본능적으로 쓴 거를 거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몸에 좋다는 걸로 이제 포장을 해서 지금은 안전하니까 그렇게 우리는 몸을 보호하면서 살아왔는데, 기본적인 거는 내가 먼저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이타심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먼저 먹으려고 하면 어른 먼저 이런 것들, 닭 날개도 사실은 맛있지만 닭 날개를 먼저 먹으면 이런 것들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문화를 이제 베이스에 깔고, 또 이런 교육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습득한 이타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이타심은 선사시대, 청동기 시대 그때로 가보면은 혼자였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떨어져요. 네. 그런데 연대를 해서 청동기, 철기 이렇게 하면서 부족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함께 했을 때 이게 살아남는다는 걸 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동료들 간에 어떤 그런 갈등이 아예 없겠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출근할 때 출근할만 하네. 오늘도 뭔가 새로운 일이 또 나에게 직면하겠지만 괜찮을 거야 라는 시간에 내가 나의 뇌와 나의 마음이 기억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놓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용자분들도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의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를 우리는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인권은 무엇인가요? 네, 뇌의 확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은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차별하면 안 되는 사유 19가지, 대표성을 띠는 사유 19가지를 넣어 놓았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를 빼면은 어떤 것을 빼면 좋을까요? 스탑. 그렇죠. 선생님 표현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렇게 하셨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표정과 이 표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스탑 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붙여요. 하나 어떤 거 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빨리 빼주세요. 선생님은 반응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빼요. 빼러 간다고요. 눈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한 거지. 그냥 말해보세요.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사회화되어 있는 나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고요.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 또한 약해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발언권은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줬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치고 들어왔지만 스탑. 한국 기자에게 다시 줬어요, 발언권을. 그런데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는 이용자분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데. 그 엘리트들, 기자들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용자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그런데 뭔가를 오더를 내렸을 때, 지시를 했었을 때 그것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면은 오히려 한 번 일할 거, 두 번 일할 거 한 번에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들겠죠. 하지만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 에너지가 좀 소진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에게 쓰담쓰담의 시간을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된다. 너 오늘 괜찮았어? 뭐 때문에 힘들었어? 괜찮을 거야. 그래. 나에게 톡도 좀 보내주세요. 괜찮냐고. 밥은 잘 먹었냐고. 잠은 잘 잤냐고. 그런 시간이 제공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타심을 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타심을? 그럼 예민하죠. 예민한 건 좋은 건데 그 예민하면서 건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형태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민함을 온전하게 내 걸로 충분히 소화가 되면은 그것이 건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항,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영상과 카드를 보고 한 거는 세계인권선언문항이에요. 그래서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인 권리, 두 번째는 법적인 권리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한 영상과 카드는 도덕적인 권리일까요? 법적인 권리일까요? 도덕적인 권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도덕적인 권리예요. 틀릴까봐. 네, 도덕적인 권리는 약간 쉐의 느낌이에요. 네,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머스트의 느낌이요.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해?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로 땡땡땡 이런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호하는 이 모든 권리들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용자분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스스로 보호해야 할 나의 권리인데 우리는 어느 정도 스스로 그래도 되는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을 할 때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생활지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보조공학기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장애를 누구의 탓으로 봤어요? 개인의 탓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설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고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내일은 제가 구로구에 근로지원인 교육을 가요. 근로지원인 교육을 가서 어떻게 해요? 장애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 사랑하시는지 그들 공간 너무 열심히 일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 한 일을 빠르게 업무 처리 일머리가 가능한 조금 더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별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직접적인 차별, 두 번째는 간접적인 차별, 세 번째는 복합적인 차별, 그리고 나머지 4번째는 구조적인 차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4가지의 차별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잘 띄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조적 차별이에요. 이 먼지 차별은 그 구조적 차별의 일환이에요. 같이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로 던진 한마디가 남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차별에 민감한 미국에선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미세차별 혹은 먼지처럼 곳곳에 깔려있다고 해서 먼지차별이라고도 부른다는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소속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지차별 좀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영어 단어인데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미세차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게 자칫 미세하다는 표현을 쓰면 중요하지 않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서 이제 먼지차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먼저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한 설명부터 듣고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하고 미묘한 표현이나 행동일 수 있지만 대상자에게 차별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 네, 단어를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죠. 마이크로 어그레션, 우리말로 아주 작은 공격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차별을 말합니다. 먼지 차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먼지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주변에 쌓여있고 동시에 유해하다는 뜻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일 당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해자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그럼 먼지차별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SBS 스튜디오에 시청자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먼지 차별들을 당했는지 여쭤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 전부 겪는 미세 차별들이 먼지 차별들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너 몇 살이라고 물으면서 나이 있으신 분들이 부지런한 날도 있었고 무서워 보인다. 화장을 안 했을 때 되게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대화 도중 왠지 모르게 불편하거나 미묘한 차별을 느낀 경험이 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아이가 아직 없거든요. 그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자는 나이가 많으면 임신이 안 되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인종차별이나 지역차별은 덜하다.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듣는 말이 너는 사투리 안 쓴다. 부산에 산다고 다 사투리를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 사람은 좀 무뚝뚝하고 거칠지 않느냐. 자, 뭐 저런 사례들을 보니까 저도 상당히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자,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이렇게 다 차별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5개의 차별적인 문항을 가지고 어떤 게 차별적인 표현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런 문항들입니다. 무슨 남자가 운전도 못하느냐, 또 혹은 장애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장애인은 희망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던진 말이지만 상대방한테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학번 어떻게 되세요? 이런 것들도 대학을 나왔다는 걸 전제로 물어보는 차별적인 표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5개 문항을 여쭤봤는데 한 사람당 평균 약 10개의 문항밖에 골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인 표현 가운데 전체 60% 정도는 차별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60%가 문제 없다라고 했대요. 왜 60%나 되는 사람들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관행이었습니다. 네, 그럼 원래 그랬으니까 예전부터. 그러면 이 60%의 사람들이 문제 없다고 했지만 정말로 온전히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내가 가해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까칠하냐?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야? 라는 반응들을 우리는 들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내 집에 가서 자꾸 생각나. 그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었지? 진짜 이거는 당한 사람만, 피해를 입은 사람만. 가해자는 어때요?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툭 던졌기 때문에 생각 안 나요. 잊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야, 너 그때 그랬잖아. 쌤 그때 그랬잖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가해를 한 사람은.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조차 우리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한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봐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인권은 인성의 덕목 안에 있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인권에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니, 없어요. 인성에만 있어요, 배려는. 왜냐면요, 이 배려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냐면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괜찮게 만들라는 거예요. 배려의 원뜻이. 그런데 인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괜찮게 해서 윈윈 게임이 되게 하래요.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떻게 해요? 말을 따뜻하게 했어. 그럼 나의 뇌가 어때요? 인지하고 있는 거죠. 따뜻하게 했구나. 좋아. 다른 사람 듣는 사람 어때요? 따뜻하네. 좋아. 함께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요? 내가 제일 먼저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우리 이용자분들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로. 저 이런 말 안 해요. 왜? 인권 강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멋지고 너무 우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에요. 진짜로. 왜요? 미소가 너무 예뻐서. 저처럼. 네, 같이 패키지로 제가 묶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 없다고 하는 말, 그 복지관 우리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 먼지 차별들, 그 미세한 먼지 차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막내니까, 남자니까. 복지관에 누가 맞았나요? 성이. 남자 성을 가진 선생님이 훨씬 적어요. 그렇죠? 우리 여자 선생님을 가진 성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시설에 관련된 것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조금 더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페이가 네, 다른 것도 네,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막내니까, 쌤이 막내니까, 막내는 뭐든 잘해야 되나요? 네, 뭐든 막내는 목이 빨라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쵸? 우리들이 구조적으로 하는 거는 왜 눈에 잘 보이지 않느냐면은 기존에 그 계속 해왔던 그 패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턴 때문에. 그래서 복지관 내에서 일어나는 먼지 차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별로 없겠지만, 딱 두 가지씩만 이렇게 시설을 갑자기 바꾸는 거는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쵸? 힘든 일인데 그런 것들 말고 요거를 제가 이제 엊그제 구리시에 있는 해냄 이제 장애인 보호자격장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그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에게 이제 일 외에 업무 외에 어떤 거를 도와달라고 했느냐면은 밥을 푸는 일을 이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신대요. 그럼 이분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물론 좋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돌아가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분한테 계속 시켰냐고 하니까 잘해서 시켰대요. 잘해서. 하지만 다른 분이 그만큼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분이 조금 더 인지력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꿀 수 있는 거,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두 가지만 그 팀별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이제 당연한 거, 야 장애 학생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들은 얘기예요. 학교 수업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장애 학생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고 인권 침해이고 비장애인 학생에게도 인권 침해를 주는 것인 거죠. 장애인 자성은 공연장 끝자리밖에 없습니다.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다 가지고 오고 다시 이제 건물을 할 때는 이렇게 위로 점층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어떻게 청각장애자가 운전을 해? 운전하는 그 시스템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라톤도 저도 이제 재작년까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여기 리본을 같이 묶고 페이스메이커로 띄워줬어요. 러닝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이미 나와 있고 보조공학기구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조공학기구만 이용해서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의 뇌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우린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해보자는 것이 우리들의 취지입니다. 혹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방점을 딱 찍으시고 그렇게 하자고 의견을 취합해 주신 거 마치 전부 다 모여갖고 함께 의논을 한 것처럼 하나의 안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의 안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 너무나 신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봤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화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내가 자유로워야 되듯이 다른 사람 또한 자유로워야 되고 내가 차별받아서는 안 되듯이 너 또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고 확보할 권리가 있듯이 다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원과 직원 사이에 또 이용인과 이용인 사이에 직원과 이용인 사이에 새로운 직원과 기존에 있는 직원 사이에 사회복무요원과 자원봉사자 사이에 자원봉사자와 요원님들 간의 사이에 모든 사람 사이에 불편하거나 힘든 것을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건강한 사업장, 간악장애 보호작업장에 가서 이용인 인권교육도 하고 여러분들처럼 실무자 인권교육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동등하게 상하차 및 청소를 하도록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뭔가가 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동등하게 상하차를 하지 않고 청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청소용품을 더 늘려서 다 같이 청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구조적인 거예요. 누군가 놀고 있어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왜 청소 안 해? 왜 나만 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용품을 더 늘려서 다 같이 청소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면은 조성을 해주면은 그런 갈등이 자연스럽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의 역할인 거고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는 당하는 사람에 따라 관계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케바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매우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용자와 우리 실무자가 있어요. 누구를 조금 더 위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를 좀 더 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나에게 계속 쓰담쓰담의 시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배우는 이유는 차이를 좀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분리하게 배우는 것을 스탑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차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딱 하고 멈춰지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공감하는 습관을 몸으로 익히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권 감수성이에요. 다행히. 인권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물음표와 느낌표가 막 교차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권 감수성은 딱 그래 바로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권 감수성은 3H라고도 해요. 그 말을 누가 했냐면요. 김희영이 이야기했어요. 김희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때 그 사람 저예요. 네 누군가 3H를 얘기하면 그때 그 뭐더라 그 김형? 네 김형 맞아요. 네 첫 번째는 지각을 해요. 머리로 헤드. 인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 다음에 가슴으로 꽁냥꽁냥 내려와요. 하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서 실천을 해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5글자?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권 감수성이 있다는 건요. 나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권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실천. 네,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식을 한 다음에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 요 3종 패키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지만 그 사람이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인권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인권 감수성은 상황을 지각하고 가슴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선택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들에게 호칭을 바꿔주지 않으면 다른 데 나가서 그런 호칭을 들어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호칭을 바꿔줌과 동시에 그분들은 다른 데 나가서도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선생님들이 나한테 누구누구 씨라고 해줬으니까. 그럼 다른 데서도 야!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왜 야요? 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은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는 것이 조금 더 빠르니까 쭉 빠르게 읽어주세요.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서 네.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20분에 끝내준다고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빨리 끝낼게요. 네, 30분 안에. 이거는 이제 공감해서 이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수영을 해야 되는데 늦지 않게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지 않게 도착을 하게끔 하고 우리가 요원님한테 어떻게 오더를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늦지 않게 좀 가주세요 라고 오더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분들께서 쭉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7번째는 어떤 노력을 하기로 했는지 우리 조금 전에 약속했으니까 네, 그것을 실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네, 엔딩 하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I'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at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 네, 왜 일어나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차별하면 안 되는 사유 이렇게 누가 한 명이 탁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찾으려고 막 우리가
반응을 해요. 그것이 사회적 동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건강한 집단 지성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인권은 무슨 게임이냐면 윈윈 게임이에요. 함께 괜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권을 지키는 역할도 수행해야지만 동시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려면은 이용자분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지만 함께 괜찮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추 하나의 장석주님의 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추 하나 장석주.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렇게 대추 하나를 연그러 가기 과정에 있어서도 적당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햇빛, 물,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지만 저렇게 대추가 익어갑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 그냥 뚝딱 성찰이 잘 된 어른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로 어떨 때 괜찮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우리 이용자분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더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가 덜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잘 경청하고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